오늘은 반드시 이제 이혼 정리가 되겠지 하고 갔는데 당사자 부부가 엄청 울더니 그 자리에서 화해해가지고 그 부분은 심지어 상호간의 형사 고소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기린영 변호사 황동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부부가 등장을 해서 이번에 또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생방송으로 네. 보셨나요? 아니면 넷플릭스로? 저는 본방으로 봤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로 봤거든요. 기다렸다가 본방으로 네. 봤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재혼 부부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양쪽 다 재혼이신 부부네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쉽지 않겠구나. 법원에서도 아이들이 여러 명이면 좀 오래 걸립니다. 판사님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세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고 그 중에도 전혼 배우자분 사이에서 자녀도 있고 이 두 분 슬하 자녀도 있다고 해서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첫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5이나 됐는데 가뜩이나 이제 또 성별도 섞여 있어요. 첫째 따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아이들이 쭈루루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미취학 아동도 있고. 전부 다 전 배우자와의 사별을 겪으신 분들이셔서 그래서 가족 형태가 좀 사실 흔히 보이는 사례는 아닌데 종종 있는 재혼 부부 사례고 또 재혼 부부의 이혼은 까다롭거나 더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받게 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편분 문제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남편분이 사실 아들 3명이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온. 이 3명의 아이들이 누나하고 좀 잘 못 지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훈육이 필요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인데 남편분이 너무 훈육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를 보이긴 했거든요. 아내분이 좀 문제를 좀 겪지 않을까 싶긴 했었어요. 아이들 훈육 부분이 좀 어떻게 보여지시던가요? 저도 사실 아들이 둘인 집에서 장남으로 자랐는데 훈육은 사실은 아버지가 좀 아버지가 해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게 맞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는 배경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편분이 사실은 전혼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그 양육권에 관해서 분리 양육을 하기로 정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혼인을 해서 혼인 생활을 하다가 아이의 요청으로 이제 아내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3호, 4호를 이렇게 데려와서 함께 자라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이들 대하는 게 부담스럽고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학교 폭력으로 좀 트라우마가 있으셨고 그리고 이전에도 부모님과의 약간 좀 양육 환경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좀 아이들을 대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아내분께서도 조금 더 좀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의 훈육과 양육에 같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너무 방치해서 나에게 막대하는데도 말리지 않았다. 이혼의 유책사유, 유코 사유로 주장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저는 그 이전에 그 병무형 그 케이스였던가? 거기에 그 양나래 변호사님이 잔잔바리로 사유 있다고 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약간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 주된 유책사유까지는 아닌데 자잘자잘하게 배우자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 작은 사유들이 또 많이 모이고 증거가 좀 충분하면 기타 사유로서 법원이 이혼의 유책을 또 물리기도 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점은 좀 여러 개가 있긴 하다. 약간 중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도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그거는 남편의 잘못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중간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단 유책 사유로 잡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또 그거 말고도 뭐 게임 현질, 외모 비하하고 아내에 대한 약간 이런 것들도 사실 중대한 유책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잔잔바리지만 이제 아내분으로서는 좀 주장할 만한 사유가 좀 되지 않을까. 남편분을 조금만 변론하자면 우선은 게임의 현질 월에 3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진 않는데 자녀들 밥값으로 3,400만 원이 든다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게임에 한 30만 원 정도를 월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가 생각보다 부담이 되지 않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월세는 밀렸다 하더라고요. 네.
드릴 말씀이 네. 월세가 그 뚱뚱해지고 못생겨졌다. 사실은 아내분이 건강이 되게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잠깐 드러나잖아요. 몸이 붓고 이러시는 걸 보면 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좀 건강을 유의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이게 막 폭언이나 이런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분 문제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막내 아들 두고 그 나이트를 가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소위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가 반드시 뭔가 진짜 모텔을 간다든가 하는 경우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조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그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다 부정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충분히 1호 위반으로 고려가 되지 않나. 남편분 알고 계신 것 같아. 갔다가 그러실까요? 언제 오실 거냐, 언제 올 거냐고. 그래서 막 이 정도면 부부가 합의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풀러 위해 가는 거 아닌가. 실제로 용서를 하시면은 그거를 이혼 사유로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고 그래요. 장면을 보는 거는 처음이시겠죠. 사춘기 아이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아이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부부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조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말하는 습관에 조금 있지 않을까. 역시 아내분도 중대한 유책 사유까지는 없고 개선해야 되는 생활 습관 내지 언어 습관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서 사실 양쪽 모두가 이혼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술만 줄이신다면 근데 줄이기가 쉬울까요? 술과 이제 뭐 나이트 가는 거 조금 네. 줄이고 이런 거 서로 잘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얘기 좀 이렇게 잘 하시고 네. 훈육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고 하면 좀 개선될 부분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가능은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만약에 법원 입장이었으면 진짜 부부 상담 무조건 부부 상담 보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사실은 양육권 문제가 다툼이 될 때 가장 소송이 정말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사건에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는 전제하에요. 예, 맞습니다. 그 재혼 부부 이혼 사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재혼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친양자 입양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전혼 자녀들에 대한 친양자 입양까지는 안 하신 게 아닌가 네, 싶어요. 호적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네, 모르겠지만 친자 관계와 동일하게 보는 친양자 관계까지는 아직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2호, 3호, 4호는 그대로 남편이 그리고 1호는 아내가 그대로 데려가게 될 것 같고 아들 5호의 양육권만 닫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양자 입양도 다 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엄마랑 더 친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들들이 상호가 엄마를 어릴 때 되게 와서.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 아이들이랑 애착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고 특히나 전 배우자들이 각각 좀 사망을 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친양자 입양이 허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해서 친양자 입양을 해서 진짜 본인의 친자 같은 관계를 또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개선하고 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항상 소송 진행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의뢰인들이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요즘 법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갈등에 노출되면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다 싶으면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해요. 가족 상담, 아이들 아동 상담 절차도 해서 뭔가 상담이나 조사 같은 걸 받으러 왔을 때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놀이실 같은 것도 마련되어 네, 있어요. 유치원처럼 그쪽만 좀 노란색으로 노란색, 알록달록하게 알록달록한 꾸며져 색깔 있는 있습니다. 데가 있는데 그건 네. 아이들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하거나 그럴 때 하는 그런 절차도 있어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뭐 앞에 혼인 이력이 더 남는 정도 그리고 전혼 자녀가 있으면 그 전혼 자녀의 유무 정도만 다르지 초혼 부부의 이혼하고는 차이가 없거든요. 재혼이라고 해서 법원이 뭔가 이혼을 더 부정적으로 본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법원에서도 당연히 사건 본인, 우리 자녀들이 최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한 번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고 재혼한 새아빠 새엄마랑 이제 막 적응했는데 또 이혼하고 하면 아이들이 혹시 겪는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에는 좀 더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혼 부부라고 해서 특별히 내가 뭐 이혼이 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은 하실 게 없고 맞아요. 사유가 있으면 재혼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절대로 이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맞아요. 앞에 그 구기 부부들은 이혼 소송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번은 부부 상담, 힐링 캠프와 우리 이 부부의 어릴 때부터 쌓았던 심리적인 그 상처를 좀 치유하고 이런 절차여서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제 전공이랑은 살짝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전 가방에 있어요. 무조건 티슈를 들고 다녀요. 정말 무조건 티슈 있어야 돼요. 네. 중요한 말씀 나눠야 되는데 일단 울음을 맞아요. 그치셔야 되니까. 저는 엄청 치열한 조정기 2회차 조정 가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이제 이혼 정리가 되겠지 하고 갔는데 당사자 부부가 엄청 울더니 그 자리에서 화해해가지고 이혼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정 되신 적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심지어 상호간의 형사 고소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다 집에 돌아가는 길 취하하시기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참 중요한 문제인 저 것 애기 같아요. 얘기하면서 우시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혼 수면 캠프 10기 첫 영상에 대한 리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화해하시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았거든요. 다음 리뷰에서는 어떤 부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고편은 살짝 봤는데 부정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심각하게 많이 나와서 또 시청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 사유 중에 또 가장 많은 네, 사유 중에 가장 하나인 핫한 사유죠. 그쵸.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서 예. 보는 걸로. 그럼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뵙겠습니다.